우딱딱 우딱딱. 안녕 우딱이다. 공격수부터 미드필더, 수비까지 모든 포지션을 다 담당할 수 있었던 천재 멀티플레이어 축구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선수, 유럽의 마라도나라고 불렸던 선수, 우승 청부업자, 축구 천재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선수, 상대를 압도할 강인한 인상과 긴 갈기머리를 휘날리며 거대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킥을 뽑아내는 선수, 장신에 어울리지 않는 대단한 순발력과 수준급의 유연함을 보유한 선수, 폭발적인 스피드로 무시무시한 질주를 보여주는 선수, 카리스마 하나로 선수들과 관중을 압도하는 선수, 검은 튤립 루드 굴리트, 당신이 궁금하다. 풀네임 루드 굴리트. 사실 정확한 발음은 리트 휠릿이다. 해외 해설진들도 휠릿에 가깝게 발음하니 참고만 하자. 국내에선 알파벳을 그대로 읽은 루드 굴리트로 유명하긴 하다. 1962년 9월 1일생, 한국 나이 59살, 만 나이 57살. 이제 곧 환갑을 눈앞에 둔 나이다. 국적 네덜란드, 키 191cm, 체중 88kg, 넘사벽 피지컬로 너무너무 유명하다. 축구 좀 안다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굴리트의 포지션이다.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양발을 모두 자유자재로 쓰는 올라운더다.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완벽히 소화해냈다. 사실 키가 커서 골키퍼도 하면 잘할 것 같은 건 나만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굴리트는 196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응애응애하면서 축구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가 1975년에 독립한 나라 수리남 출신 아버지와 네덜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굴리트의 아버지는 프로 축구 선수였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굴리트는 어릴 때부터 축구공을 항상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그가 8살이 되던 해 동네 축구팀에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다. 어린 굴리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프로의식이 있었다. 이민자 가족이라는 편견을 이겨내고 네덜란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굴리트에게 그런 무기는 축구였다. 어린 시절 굴리트는 이미 볼 다루는 솜씨가 또래들과는 확연하게 달랐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탄력적이고 큰 몸은 어디를 가나 눈에 띄었다. 굴리트의 축구 인생이 피기 시작한 것은 16살이 되던 해인 1978년 네덜란드 프로팀 하렘과 계약하면서부터다. 사람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한 굴리트에게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그 의문은 곧 한호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 시즌엔 강등당한 하렘을 바로 1부 리그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고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맹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굴리트가 동경하던 크루이프와 같은 19살의 나이로 네덜란드 대표팀에 선발된 것이다. 굴리트는 82-83 시즌 페예노르트로 이적하게 된다. 그리고 이적한 지 1년 만에 KNVB컵과 리그를 우승시키며 더블을 완성했다. 이런 미친 활약으로 여러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굴리트가 갓 20살 때 일이다. 참고로 굴리트는 페예노르트에서 축구 전설 요한 크루이프와 함께 뛰었다. 3시즌 동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굴리트는 1985년 여름 PSV 아인토벤으로 이적하게 된다. 굴맨 굴리트에게 적응기 그딴 건 필요 없었다. 85-86 시즌과 86-87 시즌을 아인토벤의 우승으로 만들어 놓았다. 굴리트는 네덜란드 여러 프로팀을 옮기면서 그때마다 팀을 우승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네덜란드 언론에게 별명을 하사받았는데 바로 우승 청부업자다. 팀의 우승만 청부업자였냐고? 아니다. 개인상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그런 형님이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 너무나도 많은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1984년과 1986년 올해 네덜란드 상 받은 것과 1987년엔 발롱도르를 수상하는 쾌거가 눈에 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자면 아인토벤 2시즌간 75경기에서 53골을 넣은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치면서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그리고 모두들 예상했겠지만 수많은 빅클럽들이 굴리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굴리트의 선택은 세리에 A였다. 1987년 당시 세계 최고액인 850만 유로의 AC 밀란으로 이적한다. 한국 돈으로 약 115억 원인데 당시에는 정말 엄청 큰 금액이었다. 우따기의 영상을 좀 본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굴리트가 이탈리아행을 선택한 이유는 세리에가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이자 모든 선수들의 꿈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굴리트가 밀란으로 오고 곧 반바스텐과 레이카르트가 합류하면서 그 유명한 전설의 레전드 오렌지 삼총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리트가 세리에 A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아까 말한 듯이 굴리트는 PSV 소속으로 에레디비시 리그 2연패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성공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시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래서 굴리트는 살짝 오기가 생겼는데 오기로 표현하지만 사실상 빡친 것이다. 당시의 세리
세리에 A는 마라도나와 카레카라는 공포의 공격수들을 보유한 나폴리의 시대였다. 이탈리아 최고 공격수였던 비알리가 활약한 전통의 강호 유벤투스가 있었고, 독일 출신의 마테우스, 클린스만, 브레메 등과 같은 대스타들을 영입했던 인터밀란도 있었다. 그리고 AC 밀란의 네덜란드 오렌지 삼총사가 과세하면서 세리에 패권은 자연스럽게 밀라노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 87-88 시즌 밀란은 나폴리를 상대로 막판 역전을 성공시켰고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룬다. 당시 나폴리와 밀란의 대결은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했는데, 아무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에이스를 보유한 나폴리였다지만 오렌지 삼총사의 공격력과 이태리 수비 레전드 바레시가 조화된 밀란을 이길 수는 없었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미드필더 도나도니, 현재 에버튼의 감독 안첼로티, 당시 떠오르던 샛별이던 말디니, 코스타 쿠르타 등의 정상급 수비수들도 있었다. 이 시기는 우리는 AC 밀란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이 시즌 굴리트는 유럽 최우수 선수상과 골든볼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이 상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에게 바쳤다고 한다. 인종차별에 반대하여 만델라를 칭송한 셈이었다. 사실 여기서 같이 말하고 싶은 건 굴리트의 별명이 검은 튤립인데, 굴리트가 흑인이라서 검은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고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튤립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다. 굴리트는 이 별명을 매우 싫어했다고 한다. 굴리트의 첫 메이저 대회인 1982년 월드컵 예선과 유로 84 예선에서 인종차별주의자 감독 때문에 차별과 모욕, 폭언으로 상처 입은 굴리트에겐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 AC 밀란은 세리에 A와 챔피언스 리그를 평정했고 2시즌에 걸쳐 50여 경기 이상의 연속 무패 기록을 달성했다. 굴리트가 AC 밀란에서 보낸 7년 동안 이탈리아 리그 3회 우승, 챔피언스 리그 3회 우승, 올해 유럽 축구 선수상, 올해 세계 선수상을 2번이나 휩쓸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고 화려한 이력 뒤에 부상이 있었다. 1989년 4월 굴리트는 경기 도중 오른쪽 무릎 단월판 부상으로 인해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쉽사리 회복되진 않았다. 굴리트의 무릎 부상으로 인해 89-90 시즌 대부분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다. 결국 AC 밀란에서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고 1993년 삼프도리아로 이적하게 된다. 밀란은 바로 다음 시즌에 굴리트를 복귀시켰지만 몇 경기만 뛴 굴리트는 94-95 시즌 중반에 다시 삼프도리아로 돌아갔다. 축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만약에 굴리트에게 부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무려 190cm 거구에서 나오는 스피드와 탄력, 킥력까지 보유한 선수인데 전성기에 부상을 당해 임팩트가 짧았던 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삼프도리아를 거쳐 1995년 여름 굴리트는 갑자기 잉글랜드 첼시로 이적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굴리트의 첼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굴맨의 국가대표 커리어를 살펴보자. 1982년 월드컵과 유로 84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선에만 출전했고 네덜란드 팀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시기였기 때문에 굴리트가 있었더라도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1986년 월드컵은 예선에서부터 탈락했기에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가장 뛰어났던 활약을 보인 유로 1988, 2년 만에 최상의 스쿼드로 돌아온 네덜란드는 밀란에서 최고로 칭송받는 오렌지 삼총사와 PSV의 쿠에만, 반 브로이켈렌 등 최고의 선수진을 보유했다. 굴리트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고 조별 예선에서 소련에게만 1패를 내어주면서 나머지 경기는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결승전에선 굴리트의 야생마 같은 파워헤더로 선제골, 반바스텐의 환상적인 슛으로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2-0으로 소련을 격파했다. 이 트로피는 네덜란드 역사상 첫 메이저 대회 트로피였고 굴리트는 오렌지 군단을 이끄는 주장이자 영웅이었다. 그리고 굴리트에겐 아쉬웠을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당시 축구계에는 전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가 건재했고 전설적인 미드필더 마테우스가 이끄는 독일은 게르트 밀러, 헤슬러, 리트바스키 등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브라질에는 카레키와 호마리우, 베베토, 동가 등이 선봉에 있었고 이탈리아에는 떠오르는 신예 로베르토 바조가 날아다니던 시기였다. 정말 말로만 듣던 전설적인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짱짱한 선수들을 보유한 팀들 사이에서 네덜란드를 이끄는 굴리트는 과연 우승이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결과는 다음 편에 분량 조절 실패가 아니고 굴리트의 화려한 활약들 때문에 굴리트는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2편은 나머지 국대 커리어와 굴리트의 첼시 시절 이야기, 굴리트를 둘러싼 수많은 가십거리들을 살펴보겠다. 2편은 좀 더 유머러스한 편이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이상 우딱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눌러주면 고맙겠다.